안녕하세요. 모든 광고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광고의 정석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주얼리 업종이 메타 광고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얼리 업종 인스타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얼리 업종 광고주분들께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은 주얼리 업종 메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맨 하단에 번호나 이메일 또는 유튜브에서는 아래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선 메타 광고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면 캠페인 선택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주얼리 업종에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선적으로는 판매 캠페인을 먼저 진행을 해야겠죠. 만약에 자기가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면 메타가 아니라 쇼핑 검색 쪽에 광고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데 킵고로우라는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전환수가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판매 캠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등 여러 가지의 캠페인이 있는데요. 물론 주얼리 업종 관련자분들께서는 판매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업종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다른 캠페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신의 업종 또는 니즈에 맞게 캠페인을 선택하셔야 되고 저희처럼 반지나 목걸이 판매가 주 판매라면 판매 캠페인을 진행해야 되겠죠. 또 메타 광고 진행하실 때에는 픽셀이란 거를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사몰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메타 광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자사몰을 가지고 있고 쇼룸 방문 고객을 원하시는 업종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해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담은 정보성을 내보낼 수 있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쇼룸 방문 고객을 증대시키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네, 이제 캠페인 선택을 마쳤다면은 두 번째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진행할 거냐 수동 캠페인으로 진행할 거냐 인데요. 판매 캠페인을 만드셨다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판매 캠페인의 경우에는 메타 자체에서 AI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광고를 진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캠페인 예산으로만 설정을 진행해야 되고 모든 타겟과 모든 노출 위치를 포함해야 어드밴티지 플러스 판매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메타에서 알아서 모든 타겟 그리고 모든 노출 위치 중 성과가 잘 나오는 곳에서만 노출을 진행해주고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만 자동으로 노출을 진행해줍니다. 한마디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노출이 잘 안돼서 비용이 많이 안 나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처음에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판매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자기에 맞춘 잠재 고객을 머신러닝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수동 캠페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수동 캠페인은 어드밴티지 캠페인과 다르게 연령 및 지면, 타겟 등을 추가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업종의 타겟이나 노출 위치 등이 명확하다면은 수동 캠페인으로 진행해가지고 완전 효율 없는 노출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해버리면은 자사 제품이 어떤 사람이 구매할지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잠재 고객을 아예 제한해버리는 수법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처음 수동 캠페인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논 타겟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고객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만약 광고 처음에 진행할 때에는 어드밴티지나 수동 캠페인 둘 중에 어느 거에서 효율이 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랑 수동 캠페인 둘 다 생성해서 광고를 진행해보고 그 중에 성과가 더 좋았던 거를 주로 광고를 진행하고 수동 캠페인의 경우에는 타겟을 점점 좁혀나가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탈로그 광고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이제 카탈로그 광고를 꺼내드린 이유는 주얼리 업종에서 광고 진행할 때 어떤 게 가장 성과가 좋았냐? 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카탈로그 광고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스타 광고에서 주얼리 업종 광고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카탈로그 광고가 어떤 건지 대충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는 자사 제품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노출되고 위에는 메인 제품이 노출되는 형식으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얼리 업종에서 만약에 단일 이미지로만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은 이 사진 하나만 노출이 돼가지고 구매 전환이 더 적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래에 있는 제품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구매 전환율을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카탈로그형 광고 세팅 방법은 미디어 설정이 어드밴티지 플러스 카탈로그 광고로 되어 있으며 어드밴티지 플러스 크리에이티브 개선사항에서 추가로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제품들이 픽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픽셀에 카탈로그형 제품을 추가해 놓아야 노출이 되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광고 형식입니다. 광고 형식에는 첫 번째,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컬렉션이 있는데요. 일반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진행해도 광고가 잘 나온다면 충분하지만 보통 이미지 할래, 동영상 할래, 슬라이드 할래 했을 때는 저는 보통 슬라이드로 광고를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슬라이드 같은 거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성과가 좋게 나왔었고, 또는 뭐 게시물에 올린 릴스나 동영상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제품을 등록해 놓거나 아니면 착용샷 등을 광고로 진행했을 때에도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광고 형식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어떤 거에서 성과가 가장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점점 광고비 소진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소재입니다. 메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재이기도 하죠. 똑같은 세팅에서도 어느 소재를 등록하냐, 어느 이미지, 어느 동영상, 어느 시기에 등록을 하냐에 따라서 로아스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소재에 대해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어느 시즌인지 어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인 이벤트를 만약 진행 중이시라면 소재에 할인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계절이 봄이라면 봄에 맞는 영상이나 이미지 소재를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또 소비자들이 바로 이입을 할 수 있도록 봄에 맞는 산책이나 소품과 같은 이미지 사용을 해가지고 소비자들과 공감대 형성을 진행해야 됩니다. 또 이제 곧 6월에서 8월에는 웨딩 시즌이나 물놀이, 여행 등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소재를 많이 제작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경쟁사 소재 분석입니다.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경쟁사 소재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검색창에 메타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하신 뒤에 경쟁사의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메타 광고 중인 경쟁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쟁사가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경쟁사가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메타 라이브러리에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경쟁사가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경쟁사가 구글 광고도 진행 중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구글 광고 투명성 센터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경쟁사 브랜드명을 기입할 수 있어요. 기입을 하시면은 경쟁사가 구글 광고에서 진행 중인 소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뜨는 광고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팅을 했는지, 또 어떤 소재로 어떤 소구점을 잡았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기에게 리타게팅을 진행 중인지 뜨는 빈도수에 따라서 한 소재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넘기다가 뜨는 광고들을 허투루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스토리에 많이 머물게 했는지, 어느 게 게시물까지 링크 클릭을 유도하게 했는지 등을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막히시거나 힘드신 부분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상 E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문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